예, 지금부터는 특집 뉴스나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지명된 것이 지난달 9일,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전달된 것이 14일이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조국 정국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오늘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논란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라운드로 접어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집 뉴스타인 지금부터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사태가 남긴 것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 전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노동일 경희대 교수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 TV조선의 강상구 부장 어서 오십시오. 고생이 많죠, 요즘. 예,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마 청문회가 2시간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잠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그럴 때 그렇지 않고 국가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알리고 증명하는 것이 맞지 형사적인 고소를 거쳐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분명히 현행법적으로 맞고 후보자께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짜뉴스 문제에 너무 엄격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회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물론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지만은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비리로 기소가 되면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가정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좋다. 예, 알겠습니다.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세요? 그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예. 그렇죠? 14살짜리. 예. 청와대 청원에 의해서 예.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는 난민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란으로 추방될 경우에는 이란의 배교 사상에 의해서 분리 혹은 처형될 이기가 있는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난민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에 대한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건 알아요. 예, 근데 종교적 문제의 케이스, 그런 종교적 문제가 14살짜리의 아버지가 추방되면은 14살짜리 혼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형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처형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방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좀 노력해 주세요.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선택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나 7조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는 반대하고 저는 찬양 고무죄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폐지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또 국민 보통 시민들의 그 법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7조 폐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형법 흡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요? 저는 저 개인 소신은 사형을 폐지하고 그 가석방 없는 그 무기징역을 택하는 것이 우리 현재 한국 인권 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후보 의견에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해서는 현재 지금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차례차례 확장하는 방식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의 여러 가지 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계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될 때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네, 단계적 확장을 해야 된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이제 벌써 12시간 가까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줄기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의혹이 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뭐 해소됐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2일 날 기자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나왔던 쟁점들이 거의 이제 나왔고 의혹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날이나 오늘이나 뭐 특별하게 해명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당의 그 공세가 예. 공세라고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날카롭게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당의 화력이 좀 약해 보였습니다. 약해 보였고 민주당은 뭐 완전히 이제 방어로 이제 예. 입안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맥 빠진 청문회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증인이 한 분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기류가 바뀌지 않은 청문회였다. 뭐 총평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청문회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느냐 마느냐 그 자체가 문제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이고요. 예. 그거 없이 만약에 임명했다면 우리가 법과 제도를 너무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정이라 해서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언론에서 아마 좀 애국계수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맹탕 청문 이렇게 예. 많은 부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저는 청문회의 그 원론적인 한계가 그렇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뭐 부인하는 그 저 후보자를 놓고서 어떻게 뭐 추궁해서 막 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 지켜보면서도 상식과 합리라는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그 가치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통 야당의 지금 일반적인 예상인데 예. 저는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이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사람이 기록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기록 하나 더 보태는 건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명백하게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적격을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병기해서 그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강상구 부장 청문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가 그냥 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급조된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청문회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에서 좀 더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통과 의뢰로 지금 치른 것으로 보입니까? 그냥 언론이 얘기한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했고 조국 후보자의 답변은 여전히 모른다,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보라가 많았습니다. 예. 사실 여야 정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이게 우리의 시각이니까 이걸로 봐라. 이 길로 가자. 라고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정해진 확실한 사실은 여전히 모른다, 확인해 봐야 된다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근데 여야 정당의 입장은 확연히 갈려서 각자 다른 길로 이 길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결론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냥 각자 본인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더 갈리고 여야 입장에서는 더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는 만들어졌다 정도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청문회에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청와대와 검찰, 여당, 야당이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나는 후보 사퇴할 생각은 없다.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보 사퇴할 생각은 없다. 이런 사실상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뭘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죠. 예. 일단 자신은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돌보고 싶은데
자기에게 자기라는 게 그 조국 후보자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 검찰 개혁이다, 소명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신이 이제 정치적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다, 권력기관 개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쭉 그러한 것들을 이른바 팔로우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맞춰야 된다라는 게 주요 취지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무부 영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에서 검경수사권법이라든지 검찰정법 이런 것들이 국회의 몫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이 일을 끝 마쳐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자기는 돌아가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거기서 야당 의원들은 왜 꼭 당신만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보느냐.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지 않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거기서 조금 이제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 교수님께. 네. 본인 스스로도 만신창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국 후보자는. 그런데 물론 뭐 대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신창인데 무슨 가당키는 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간단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아주 그동안 오랫동안 하고자 했지만 못했던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죠. 예.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취임을 했어도 사실은 오늘 청문회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예.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 그야말로 또 되풀이하면 만신창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맞으면 검찰이 완전히 그 어떤 발목을 잡힌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검찰 개혁의 역사적 소명을 띠고 전무장을 된다 하더라도 예. 사실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검찰 개혁을 하기는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죠. 참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만신창이 되는데 불구하고 고통스럽지만 짐을 지겠다 이렇게 한 걸 순수하게 바른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후보자 외에는 검찰 개혁할 사람이 없느냐 예. 이런 거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오늘 야당 의원들이 많은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조국 후보자처럼 이렇게 사시에 통과하지 않고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어야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도 현 법무장관도 예.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왜 못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대신으로 가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약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좀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 여야 누가 잘못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지난 9일 날 내정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 됐어요. 지난달 4주 됐습니다. 9일이니까 예. 4주 됐죠. 그리고 거기 여러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사실인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부풀려진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들일 텐데 아무튼 간에 지금 국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개혁의 상징, 개혁의 아이콘이 조국이었거든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말을 꽤 좋아했어요. 약간 뭐 거칠어도 뭐 최근에 뭐 그 반일 문제와 관련된 죽창 이런 말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 예. 약간 과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기된 여러 가지 보면 이른바 위법과 탈법은 아직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정의와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라는 게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예. 정의와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무부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조국 후보자는 이 정권의 특히 촛불 정권의 개혁의 상징인데 과연 단순히 검찰 개혁을 떠나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다가 검찰과 지금 여권의 어떤 정면 대결 양상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는 물론이고 예. 그리고 정기국회는 지금 사실 열린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조국 변수 하나라는 게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우려되고 예. 과연 여야의 정치적으로 이것을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인가 국회는 반드시 분명히 파행으로 갈 것이고 말이죠. 그런 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현재로서는. 자, 임명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이어서 우리 강상구 부장 생각에는 대통령 임명 강행할 거로 보는 거죠. 문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귀국을 했거든요. 예. 귀국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한 거라고 해요. 예. 그리고 아마 내일 길게는 모레까지
여론을 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아마 청와대가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빠르면 일요일, 늦어도 월요일쯤에 임명을 해서 화요일 국무회의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서 참석을 시키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오전에 있죠. 예. 노 교수님도 역시 임명은 뭐 기정사실로 보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공학적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 대통령에 오르게 한 가장 큰 그 공신이 조국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이 진보 진영이 여러 가지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2010년도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걸 결국 뭐 끌어내서 대통령까지 오르게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무슨 뭐 현 정권의 상징 이 정도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어떤 빚이랄까, 마음의 빚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 오늘 보도에서도 이제 오늘 밤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은 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 오늘 밤까지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매우 고민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뭐 후보자의 가족을 소환할 수도 있고 또 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 위조인데요. 사무소 위조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정경심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특히 오늘 청문회에서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많은 걸 흘리고 있다. 언론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정 교수를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이 흘러나올 수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그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자정까지 뭐 그래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기소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뭐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희 정치부에서 뉴스의 영역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청문회를 잠깐 볼 때 박지원 대표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 신중히 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맥락에 나왔었냐면은 금태섭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되면은 사퇴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조국 후보자의 답변이 그렇다면은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사퇴하겠는가? 금태섭 의원이 아니라 장재원 의원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은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 라는 말에는 또 즉답을 피합니다. 제 처는 아직 소환 조사가 안 된 것으로 나온다.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한턴 빠졌는데 어쨌거나 기소와 사퇴 가능성을 조국 후보자 본인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자, 강 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표창장이 조국 후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저거는 오전 상황이 의원의 휴대전화고요. 이게 내 전화부에도 있는 거예요. 왜 공개 못하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기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기자들이 이 시각 현재 가장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대목이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취재가 좀 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취재가 좀 다른 내용이 지금 동시에 취재가 되고 있어요. 대검의 고위 관계자에서 들리는 취재는 지금 기소와 사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는 오늘 밤에는 안 한다 쪽으로 들었는데 중앙지검에 그보다는 좀 약간 중간 간부급으로 해서 취재된 거는 아마 기소할 거다 두고 봐라 라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상반된 실제 수사진에 가까운 쪽의 의견과 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대검에서는 일단 오늘 기소 안 한다 쪽으로 방침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중앙지검에서는 기소할 거니까 두고 봐라라는 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나 그러고 지금 솔직히 판단을 아직 검찰이 못 내리고 그만큼 있습니다. 뭐 고민이 크다는 얘기겠죠.
고민이 크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저 청문회 그 부분에서 오전 내내 그 공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지켜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다른 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게 다른 한쪽은 총장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총장 표창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표제도 달라요. 원래 또 그 동양대학에서 얘기하는 000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예. 최영애 최 총장이 얘기하실 때 자기가 결제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장 양식하고 이 지금 얘기하는 표창장하고 전혀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 측에서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 표창장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최 총장이라 동양대 측에서는 이 상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총장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것이 표창장이라고 만약에 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표창장으로 결론 난다면 유죄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이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어느 쪽으로 확실히 결론내서 사무소 유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국 후보자가 자기 휴대폰 안에 표창장을 찍어놓는 것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계속 그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상의해 보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그걸 까라고 이제 까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다 공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결국 공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표창장 총장상 이거는 그냥 혼용해서 막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표창장 총장상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쟁점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최성해 총장,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자기가 어떤 지금 딸에게 그런 걸 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5년 동안 총장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백혜련 의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총장은 그런 거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여당 의원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라디오 인터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인을 찍은 직원이 추천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위도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기소하기는 저도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그런 진실 공방도 완전히 해소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총장 라인을 통해서 발급되는 거 말고 그 하위 레벨에서 나가는 상장이나 총장상 또는 표창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반박을 잘 못했어요. 그런 게 이제 근데 물론 검찰 차원에서는 뭐 완전히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가장 큰 쟁점은 표창장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예. 그것이 위임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였고 또 결국 이제 아까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다고 해서 나오던데 최성해 통장이 조국 후보자와 2번 통화했다. 근데 예. 오늘 계속 조국 후보자 1번 통화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표창장에. 예, 그런 것들이 클리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그래서 검찰이 완전하게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제 강 부장께서 이 두 가지 취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에서 상당히 이제 그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내란 수준의 수사다. 이 표현은 뭐 굉장히 심각한 표현 같은데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임명 전에 검찰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이런 취지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어떻습니까? 그 노영민 비서실장실에 선임 행정관이 글을 하나 올렸다가 예.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삭제한 것 중에 검란이라는 표현과 예. 함께 칼춤을 강제로라도 멈추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사를 칼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수사를 강제로라도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당연히 논란이 되니까 지금 그런 내려진 상태인데 그게 청와대 인식인데 저는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는 게 어제는 저도 참 정말 볼썽사나운 꼴이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박상기 장관이 먼저 한마디 했죠, 국회에서. 그러면 검찰에서 그걸 반박하고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은 검찰에서 또 반박하고 청와대에서 또 재반박하고 약 10여 분 간격으로 이렇게 핑퐁을 주고받듯이 논평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공식 논평은 아니었지만은 청와대에서 또 꽤나 험악한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대응을 안 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예.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게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겁니다. 예.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해야 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권자입니다. 임명권자가 피임명권자하고 싸움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건 뭐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광 부장 얘기가 나온 김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요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죠. 이게 굉장히 이제 어쨌든 초유의 일이고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다가 어제부터는 청와대가 어쨌든 공격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런 상황 같은데 청와대는 무슨 생각이라고 지금 보시는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일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면죄부주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권 핵심부에서도 이거 검찰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제대로 칼 뽑았다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바로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분부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검찰의 본분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뭐 대대적으로 뭐 전광석화처럼 수사한 게 없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그런 사안을 보통 수사처럼 질질 끌었다 하게 되면 오히려 모든 반에서 다 욕먹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강 부장께서 어쨌든 결론을 확실히 내고 그것도 빨리 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9월달 지나기 전에 결론을 내줘야만 더 이상의 어떤 국정 혼란이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과연 검찰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이런 수사를 하겠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그런 얘기 제일 많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하고는 무슨 핫라인이 있지 않았을까. 청와대 민정수석은 패싱을 하고 비서실장도 패싱하고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과는 적어도 이 문제는 제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압수수색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최소한 면죄부를 주려 했던 수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하려 했다면요. 윤석열 총장이 그 이후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야당으로부터 오는 거. 왜냐하면 면죄부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청문회 전 막 이럴 때. 근데 그거 야당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아예 수사를 안 했겠죠. 저는 그래서 면죄부 그 추론 자체는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이건 저의 추론이긴 합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들어갔을 때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얘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아끼는 총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 촛불 정권과 너무나 밀접한 총장이고 그래서 이 정권을 살리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사실과 진실이 아니더라도 원래 장관 낙마라는 거는 사실로 밝혀지지 않고 의혹만으로 낙마한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의 아이콘이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혹이 많이 되면 법무부 장관 개인의 낙마 여부를 떠나서 정권이 좀 상당히 부담을 갖겠다. 그래서 장관이 막상 되면 수사를 못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그렇다면 미리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좀 클리어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당황을 해서 대통령하고는 뭐 교감인지 전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 장난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내란 음모란 말도 나오고 말이죠. 거기에 물론 전쟁이 있습니다만 뭐 항명이란 말도 나오고 드디어 이제 검난이란 말까지 나오는 걸 봐서 저는 적어도 윤석열 총장은 사심 없이 들어갔던 건 맞아요. 노 교수님 말씀처럼 살아있는 권력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단지 청문회를 앞두고 한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러나 워낙 국민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후보자에게.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제가 나름 추론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추론해 볼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께 검찰총장이 이렇게 한라인으로 보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보고를 한다든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원칙대로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수사 착수하기 전에 고민돼서 이렇게 했다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옳은 방향이고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의 도덕성 전체를 뭐 갖다 버리느니 또 파괴하느니 조국 후보자 한 사람 희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과도 문재인 대통령 본래 성격이 저는 그에 대해서 뭐 좌고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단계는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지켜보고
조국 후보자 임명 문제는 그 트랙으로 가되 어느 쪽에서 결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 예, 그게 이런 원칙인 것으로 거죠. 그게 예. 원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 바른미래당은 청문회에 최이배 의원만 들어오고 오신환 대표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정조사하고 특검 가자는 얘기를 또 할 것 같은데 특검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국 상황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특검까지 얘기하기에는 제 눈이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야당이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지면 뭐 특검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 상황을 계속 뭔가 공세에 고삐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있겠죠? 공세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 보통의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 배경을 보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그야말로 저게 수사한 것이냐 말는 것이냐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을 때 예. 그때 특검을 요구했고 또 그게 어떤 힘을 받아서 뭐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주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정부 여당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수사를 물어붙이고 예. 뭐 결과가 꼭 무슨 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킨다 이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특검이고 뭐 국정조사 요구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린 거겠죠. 예.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죠. 청문회 현장 잠시 다시 좀 볼까요? 아니면 여기에 공인 인사 안 들고 계시면 집에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좀 보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무려 한 달 가까이 된 이미 제출된 서류에 있는 걸 복사해서 내신 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국회를 무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시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국회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이제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발 고발을 좀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선례가 됐어요. 인사청문회를 막는. 서로 고발하고 자료 안 내고 예? 검찰 수사 받으니까 증인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후보자님은 지금이라도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자료 낼 수 있는 건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납세 의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의 국방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 지금 대학원 휴학 중이시죠? 재학 중입니다. 재학 중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2학기 재학 중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료 보면은 5번의 입대 연기를 했고 후보자께서는 내년에 아들이 군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후보자 아들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방해 제보에 따르면은 아드님은 절대 군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어떻게 그러면 서약서를 이것을 제출하겠습니까?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년에 군대 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지금 입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병무청에 입영 신청을 하면 내년 언제 갈 수 있을지를 기간을 정해서 일자를 정해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영 신청해서 입영 신청서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언제 예정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사 논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언제 입달지는 제가 의논을 이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꼭 받아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병역에 대해서 자녀 병역에 대해서 이런 서약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언제든지 서약을 어기고 결국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후보자님 믿고 후보자님이 입대 신청서를 저는 반드시 공개를 해서 아들의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키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딸의 증여세 문제하고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 준비가 됐나요? 제가 자료 제출 그 자체를 지금 뽑을 수가 없어서 설명을 아까 보좌관님에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지금 여기서도 해주시죠 그럼.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직재산 신고상 2018년 저의 딸의 재산 증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여는 있었는데 증여세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그 소득세법 47조 5호에 기초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금융기관 채무 약 2천만 원 정도가 감소되고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증여세법 46조 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세무 전문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전세보증금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채 2,600만 원 줄은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줬으니까 줄겠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생활비를 준 것으로 보고 저기 비과세 낸다는 판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 전에 거액의 증여가 한번 이루어졌잖아요. 2017년에. 예. 그러면은 10년 내 합산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개별 건별로 사소한 금액이라면 그런 통념상 사회 통념상 그렇게 증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 후에 문제가 되면 더 추가로 납세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국회 청문회장을 받고요. 자, 강상구 부장, 최이배 의원이 자료 제출 관련해서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사실 자료 제출 가지고 야당이 공세를 많이 했죠. 어떤 오늘 청문회가 좀 일반적인 청문회와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자료 이거 내달라 저거 내달라 그러고 한 시간 그냥 협의하고 그러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최 총장하고 통화했죠. 그러고 막 치고 나가면서 조국 후보자는 바짝 이렇게 긴장했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조국 후보자는 오히려 얼굴이 펴졌어요. 별로 긴장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지금 의원들은 지금 다 끝날 때 돼가지고 지금 자료 달라 그러고 있고 자료를 그래서 낮에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저녁 때 제출을 한 게 있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휴학을 했죠. 아프다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래서 2학기 때. 도대체 아파서 휴학한 게 맞냐. 진단서를 내라. 그랬더니 진단서 대신에 그 딸의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게시글입니까?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나 분가. 이런 글을 올리고는 이게 진짜로 아팠으니까 그 당시에 이 날짜가 얼추 맞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진짜로 아팠으니까 이런 글을 올린 거 아니냐. 근데 아니 진단서 달랬지 누가 이런 거 달라 그랬냐. 지금 성의 없다 그러고 있고 아까 최이배 의원도 자료 왜 안 주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 정도 되면은 의원들의 그 질의 긴장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 얼굴을 봐도 딴 것보다도 조국 후보자 얼굴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이제는 전국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20대 국회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국회가 굉장히 극한 대치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20대 국회래야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정기국회인데 어차피 국정조사 요구할 거고요. 만약에 야당 마음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이 조금 미진하게 한다. 일단 법무장관 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바로 특검 요구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정치 공세의 가장 큰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특검, 국정조사 요구하고 검찰 수사는 또 한편 진행되면서 계속 전국은 아주 전 극한적인 파행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당과 이 민주당의 이 전선이 이제 조국 청문회로 이렇게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공천 같은 거 당내 또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곧 국정감사도 이제 다가오고. 국정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이제 법무장관 임명된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극한 투쟁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치며 개혁 이런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입법 같은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이번 청문회 국면에서 리더십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기도 했고 자유한국당이 또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물론 여당에 대한 뭐 공격은 하겠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하시는데 야당은 지금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더 내용이 심해지겠죠. 예.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본가로서 총선을 앞두고 뭐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힘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이 이렇게 대처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서 원내대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해온 건 다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해왔다는 과거 원내대표들이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이제 원칙을 먼저 정하고 원칙이라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반드시 하는데 그 전수 거기까지 이르는 전술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이 처음부터 할까 말까 뭐 한다 안 한다 정해놓고서 다시 그 다음 아침에 다시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개도 구럭도 다 잃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리고 만약 이틀 했으면 오늘 아까 좀 얘기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무슨 요청한 자료도 안 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저렇게 얼굴이 펴졌겠습니까? 지금 몇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1시간 반 네.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만약에 이틀 한다면 저렇게 할 수 없죠. 이틀 처음 이제 요청한 대로 예정한 대로 했었으면 이게 좀 더 내신이 청구됐을 텐데 그런 원칙부터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자세라 그럴까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보니까요. 예. 일단 한국당 의원들의 치열함이 안 보이더라고요. 치열함.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로 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조국 후보자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요.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개 자료는 없고 지금 뭐 증인들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의 말을 가지고도 계속 추궁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사실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게. 예. 그 대학에서 이제 그 교체 시기가 되니까 컴퓨터를 집으로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야당 의원의 추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우리 노교수도 마찬가지면 학교에서 이렇게 그걸 교체해요. 예.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걸 집에 갖고 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학교에서 갖고 가거든요. 관제팀에서. 예. 그렇다면 이건 뭐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고 추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얘기 추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컴퓨터 같이 쓴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만 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은 건데 한국당 의원들은 뭐 정말 절박한 게 안 보여요. 전략을 가지고 집중 그런 게 모습이 집중도도 안 없고 보였다 민주당 이런 의원들 오히려 말씀이시죠. 절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지금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도 알고 공천이라는 것도 있고 물론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가 영향을 준다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도 더 촘촘하게 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한국당이 그런 데서 대단히 취약하다. 여당이 그런 느꼈습니다. 야당에 대한 뭐 이제 야당의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론의 추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강부장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내부 반성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젊은 기자들이 왜 이걸 제대로 보도하지 왜 않느냐라고 조국 문제제기를 논란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한겨레 신문 편집진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이른바 진보 매체라고 불리는 매체들도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캐고 단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론의 변곡점을 청문회하고 임명 사이의 변곡점을 만들고 싶을 텐데 청와대로서는 그 변곡점을 만들어줄 매체들이 오히려 더 취재 경쟁에 뒤늦게라도 뛰어들고 있다는 예. 상황. 이러면은 그래도 임명은 할 수 있겠죠. 여론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임명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것으로 분명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심리적 거리는 그만큼 훨씬 더 멀어질 것이라는 것이겠죠. 예. 그 점이 저는 앞으로 주목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우병우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보였던 모습 요즘에 생각 많이 납니다.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이제 권력자의 입장이고요. 예. 저는 이제 당에 더 친화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마땅히 나와야 할 내부 비판,
자정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그것이 과연 그 권력과 정부에 그 이후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를 한번 저는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여권 생각해봐야 되는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가는데 우리 강상구 부장이 마무리 발언 같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가 조국 후보자 장관 한 명의 임명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주도 상황 잠시 뒤에 좀 연결할 텐데 그 전에 두 분께서 이번 사태를 계기고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인가 좀 정리 좀 한 1분 정도 예, 해 저 주시죠. 진보적 의제라는 게 결국 저는 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득 격차의 완화, 사회적 양극화를 좀 격차를 해소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촛불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잘못된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촛불 시민들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득 동맹을 깨라는 거예요. 기득 카르텔을 깨라.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진보라는 분들도 기득권이라는 측면은 거의 같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어요. 예. 조국 후보가 그렇게 정의의 화신이고 아이콘이고 그랬는데 조국 후보자 설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득권 이상들이었잖아요. 그럼 과연 한국 사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됐고요.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면은 예. 전 뭐 우리 강 부장 말씀에 동의하는데 적어도 중진들은 아니더라도 소장파 의원들은 좀 다른 목소리를 냈어야죠. 박용재 의원하고 오늘 뭐 금태섭 의원이 금태섭 의원 좀 얘기했지만 뭐 그것도 좀 크게 다른 목소리 아니라고 보고 김부겸 뭐 의원이 좀 얘기하다가 좀 이제 장소 가지고 기자간담회 할 때 국회 장소로 한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전 건강한 당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당청 관계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 내에서 청와대 협조해야 됩니다만 최소한도 128명 중에서 저도 몇 명은 목소리를 냈어야죠. 그게 건강한 권력인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노동일 교수님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원칙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지독한 당파성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어떤 것이든 상식과 합리, 순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사람 편,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고 그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강조됐다. 오늘 금태섭 말씀하셨지만 그 조국 후보자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비난을 받는 것은 강남 좌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당파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법무장관이 되거나 어때다 하더라도 민주당 법무장관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혹시 그 공직에 취임하신다면 조국 후보자가 그런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보였던 어떤 당파성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장관이다, 국무위원이다 이런 걸 좀 설선에서 보여준다면 그래도 좀 뭔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뭐 긴 시간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됐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